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제가 목 디스크로 한 주 쉬는 바람에 근 한 달 만에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 많이 나 있습니다. 분노 에너지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재호 상임 고문님께서는 야 100만인데 뭐 아무것도 없나 그거 뭐 하시면서 지금 짜증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100만에 한 7할 이상은 우리 장관님 지분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안 풀려. 안 풀려. 올해도 안 되네. 표정이 어쩔 줄을 몰라. 자주 불러라 이거지. 아니 아까 안 부르냐. 빵을 주셨거든. 만족을 못 하시네. 2개 드셨는데. 네. 출연 횟수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케미가 참 좋아요.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예, 놀랐습니다. 참 원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유머가 있고. 아니, 전직은 최근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했던 거 중에 제일 높은 걸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원하는 걸로. 그게 근데 원장이에요? 원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죠? 비서실장. 비서실장인 거 알아요? 너무 그래. 옛날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불러주면 제일 영광. 그게 제일 비서실장으로 좋아요. 가. 비서실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옛날 거라 안 돼. 안 돼요? 그럼 완전 컴퓨터. 아, 그래요? 왜냐면 네. MB 비서실장을 못했어요. 미국 같습니다, 미국. 네. 자, 그리고 최진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로 한 주 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아프다고 우리 두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아유, 감동이다. 근데 아플 때 전화 주시니까 약간 좀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모두 네. 기도하자고 또 아이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났네. 근데 우리 두 젊은이는 한 통도 없어. 아유, 진짜. 아무튼 우리 두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어르신들과 달라. 달라. 철없는 젊은이들과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확실히 느낀 건 MB가 나보다 건강하다. 예,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굵직한 현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의 사퇴. 이거 지금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안에서 들여다봐야 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펼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 사태를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더 글로리 봤어요? 더 글로리를 봤습니다. 봤어요. 설마 그걸 보셨어요? 저도 봤죠. 그 넷플릭스 가입해야 되는데요? 가입돼 있죠. 저는. 그런데 오래전에 봤는데 우선 정순신 참 존함은 좋은데 이름이 아까워요. 아깝죠. 네, 아까워. 아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염치로 공모에 응모를 하냐고요. 그 부분부터 지적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공직 검증을 받을 때 대통령실에서 우리 때는 비서실에서 설문지를 줘요. 한 200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정순신 변호사는 왜 거짓말을 쓰냐고. 나는 이것이 가장 본인이 나쁘다. 이런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대부분 본인도 그게 별일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바라보니까 주변이 문제야. 다 같이 네. 끼리끼리. 검찰 그렇지. 공화국이니까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 출신들이 추천을 했고 네. 검찰 출신들이 검증을 했고 검찰 출신들이 임명을 해서 그렇지. 국민이 공분하니까 검찰 출신이 28시간 만에 임명 취소를 했는데 네. 다 몰랐다는 거야. 다 몰랐대. 저는 윤석열 와.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도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국정원장을 했고 무슨 비서실장, 장관을 하면서 아무리 익명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보도가 되면 2018년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우선 기관장도 이게 뭐냐? 검사 기관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당시에 예, 그것도 물어야 되고 네. 당연히 그 조직 내에서는 이게 이런 사건인데 누굽니다 네. 하고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장한테. 보고를 안 받았다 모른다. 모른대요. 질문지에 답을 안 해서 모른대. 그래 청와대 이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은 얼마나 얕잡아 보면은 네. 나 모른다. 네.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사과 안 해요. 네. 심지어 지금 깔끔하게 일 처리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이거는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 인사 검증 법무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 잘못되면 책임질 거니까 그만하시라고 비판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모른대. 지지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는 안 했어요. 장관님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게 진짜 검찰 공화국이 막장 드라마를 쓴 거예요. 아유. 완전히. 왜냐? 첫째는 이 응모한 당사자도 네. 이 문제가 있고, 정순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정검사가 왜 문제가 있냐? 아버지잖아. 네. 2017년에 1학년 입학을 해갖고 네. 입학하자마자 문제가 생겨갖고 네. 2학년 때 학교에서 재심까지 해갖고 얘는 전학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 네. 그걸 3학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1심, 2심, 3심 대법까지 끌고 갔어. 네, 행정 소송했습니다. 대법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는 전학을 못 하니까 그 학교를 둬야 되잖아. 그럼 결국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만들어. 네. 요게 아주 나쁜 거야. 학교에서 초심, 재심 거쳐서 타교 전학 처분한 걸 그걸 억울하다고 행정 소송. 소송해갖고 네. 그걸 덮으려고. 법기술자니까 그렇게 한 것 이건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부모지 이거는. 법기술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우선 네. 아버지 되는 정검사가 그거는 네. 그래 갖고는 그 공직을 하면 안 될 사람이야. 공직뿐만 아니라 그건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 돼.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대만 가든지. 대만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다음 그거는 두 모르겠습니다.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뭐가 예, 문제냐? 그거는 네 조금 과하신 것 같고. 이 한동훈 장관이 네. 자기는 인사 검증 기계적으로 뭐 검증해서 뭐 몰랐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게 누가 들어도 새빨간 거짓말이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인사검증관리단장을 내지?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아니 관리단장 그런 거 다 밝혀내라고 묵은 거 다 본인이 숨기는 거 다 찾아내라고 네. 앉혀놓은 건데 네. 본인이 숨겼다고 못 찾아내? 그럼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 두 번째는 심지어 2018년에 같이 있었어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자존심도 이거는 없어. 자존심. 말도 안 돼. 본인이 네. 그 진짜 그만둬야 될 사람이잖아. 이경 3사 때 그렇습니다. 그만둬야 될 사람인데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추천해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이 사람 추천해라. 그러면 본인이 아예 경찰 수사본부인데 그렇지. 경찰 출신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진짜. 경찰 출신을 해야 되는데 왜 검사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버텨야지. 너무 시원하다 진짜. 버텨야지. 그렇지. 그걸 위해서 시킨다고 해요. 알았습니다. 뭐 아이고. 하십시오.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은 아니 내가 뭐 모른다 뭐 위해서 추천하라는 추천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경찰청장이라는 게 이거는 딱 경찰청장을 그만둬야 돼. 정말 고맙습니다. 청장을. 네. 근데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네. 몇 번째까지 있는지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 어쨌든 한동훈, 윤희근이가 문제가 있어도 네. 임면 대통령이 한 거다.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취소한 거는 좋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 내가 이거 좀
너무 이게 성급히 하느라고 어. 좀 죄송한데 임명권자로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 다 못 챙기고 임명해서 임명권자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표를 받든지 해임을 하든지 해야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이고 뭐 검증단에서 올라온 건데 잘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임명권자인데. 네. 그러니까 자 임명권자도 검찰총장 인사관리단 하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뭐 그 네. 인사하는 그 둘 다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공화국 소리 듣는데 맞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도 부패 척결을 잘하고 바르게 잘하면 그건 누가 욕하겠어. 맞아요. 근데 엉마로 하니까 그러고 잘못해놓고도 사과도 안 사과 안 하니까 해요. 이 정권은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 정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번은 이 정순실인가 뭐 정순실인가 정순실이 아니라요. 정순신. 순심인가 순실인가 아니 뭐. 순신. 어쨌든 예. 어쨌든이 아니라 이 정순신. 사건은 한동훈 윤익은 사과해야 되고 네. 윤익은 그만둬야 되고 그렇지.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세대 학폭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유. 내가 이 학폭이라 그러면 내가 아주 내 아들이 말이야. 오.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더 다섯 나오는- 번째 어? 나의 경험. 근데 장관 이거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뭐 지나간 거니까. 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이틀 학교를 안 가. 그럼 나는 그때 뭐 말을 안 하니까 왜 학교 안 가냐고. 그 내가 야단 쳐갖고 이제 이틀 학교를 보냈어. 이때까지 자기는 그때 왜 학교를 안 간지 그 무렵에 애가 왜 얘기를 안 했구나. 심으로 한지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 지금까지도. 나는 아이고. 네가 학교 가서 너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야기하면 너는 그날로 퇴학시킨다. 딱 이야기해서 보냈기 때문에 와. 지금 학교에 가서 막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학교만 다녔는데 이 동네 깡패 애들이 괴롭힌 얘를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지. 맨날 입 닫고 아이고. 있으니까. 그 두드러 패갖고 맞아갖고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병신 될 줄 맞았어. 그래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혼낼까봐 말 안 해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 며칠 전에 이 사태 터지고. 며칠 전에 사실은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한테 혼났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 학교에 학폭 애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괴로움을 당하고 맨날 얻어맞았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 학폭가한 애는 마음이 안 좋네. 지금 우리 동네 있어. 있는데 걔는 무슨 하여튼 우리 동네 다녀. 근데 지금도 그 트라우마 있어갖고 뭐 좀 이렇게 험상궂은 애들 보고 뭐 이러면 애가 좀 솔솔솔솔 피하고 그래. 학폭이라 그렇게 무서운 거야.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런데 그 학폭을 그래 부모가 돼가고 덮으려고 소송해가고 대법까지 끌고 가고 자식을 그 학교 졸업시켜가고 대학 보내려고 그럼 되겠냐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어른들 교육이. 그래서 나는 이건 진짜 나는 이번에 이 사건 듣고 엄청 분노한 거야. 이러면 안 돼. 또 글로리를 보더라도 정혜교가 송혜교입니다. 정순신이고요. 송혜교. 이게 드라마랑 현실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순신 송혜교. 송혜교 네. 씨가 가해자는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지금 우리 맞습니다. 이 장관 아드님처럼 네. 수십 년이 가도 기억하는 안 거예요. 있지. 못 잊어요.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우리 나이가 지금 80이잖아. 내 고등학교 우리 시골 고등학교니까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또 깡패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 깡패들이 뭐 학폭까지 이랬지는 않았지만 깡패들이 돈도 뺏고 뭐 학교는 안 하고 맨날 때리고 이랬어. 그리고 이제 얻어맞고 뭐 그냥 쉬쉬하고 뭐 촌이니까 이제 이렇게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시골 동기들이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골 동기니까 자주 모이잖아. 만나. 그런데 걔가 안 나와. 그런데 애들들은 야 왜 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야. 내가 야 그 서울에 있다는데 불러 왜 그게 빠뜨리냐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 이야기하는 거야. 그놈아 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두드러 팬 놈 아니야. 그 가해자, 새끼 왜 불러? 아. 딱 그러는 거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래 내가 야 이제 다 이게 발집줄에 들어섰는데 옛날 이야기하면 뭐하냐 그거 옛날 얘기가 고을릴 때 아니야. 이야기인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불러라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러라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야뭐 재호가 불러라 하는데 다음에 참석해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다음 달에 왔어. 오. 아무도 눈을 안 맞추는 거야. 와 아직도. 왔는데 한 60년 지났는데 그래 지금도 아니 눈을 그 할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지 우리 어. 동기니까. 네. 그걸 내가 오라 아이고. 그래서 왔는데 아무도 눈을 안 붙이니까 내가 좀 뻘쭘해서. 당황했어. 네. 그러겠다. 어. 야, 마 모처럼 왔는데 막그왜 서로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냈던가 딱 하는 이야기. 야, 실명은 밝히지 마시고. 네. 야, 우리인데 사과해라. 네 학교 다닐 때 우리 두들 뺐지 않냐? 우리 니인데 맞은 가져도 기억한다. 그때 학교 뒷골목에 데려가서 니 우리 얼마나 때렸냐? 그리고 돈도 뺏어갔지 않냐? 니 사과해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얘가 좀 당황했지. 근데 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정식으로 딱 꿇어앉아 갖고 와 꿇어앉았어요? 잘못했다. 와.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근데 불러줘서 고맙긴 한데 사실 내가 많이 망설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정식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래 사과를 정식으로 했어. 그래 사과를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얼굴 풀어져서 끌려갔대. 야 제가 사과했는데 뭐 잘못했다 하는데 야 덮자. 이제 뭐 얼마 내가 그랬지. 야 이제 뭐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제 풀어라. 그래서 이제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늘 나왔어. 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네. 학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와 할아버지가 그 몇 됐는데도. 년 전 이야기 우리 벌써 우리 나이인데도 그걸 와. 기억을 하고 눈을 안 맞추더라니까. 네. 그런데 그래 그 저 정순심의 아들을 정순신. 정순 뭐야 정순신. 신인가 뭐 아들은 뭐인가가 아니라 정순신. 걔가 피해를 받은 애는 죽 예, 극단적 선택까지 했어요. 선택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시도했어요, 무서운 시도. 건데 이걸 검사나 되고 사회 지도적 인사가 법기술자. 그걸 그래 덮으려고 네. 하고 하면 되겠냐고. 장관님 그때 그걸 지금 와서 또 무슨 중앙지검이 있었을 때 한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장 한다고 또 뭐 공모하고 또 나온 말이야. 거예요. 그걸 또 임명하고 말이야. 임명해놓고 네. 나서 들통나니까 우리는 몰랐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 나라가 되겠냐고 이게.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랑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고 네, 2018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장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몰랐다 하면 안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검사 꼭 수사 받을 몰랐다 때. 하면 뭐든지 임명하겠지. 뭐든지. 그럼 아무 자리나.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지호 장관 80이에요? 예. 나는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79이에요. 만나이. 네. 나는 78이지. 만나이. 지금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도 뒤에 더 적었어. 크게 정말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어린 학생한테 2차, 3차 가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니 전학도 안 가고 계속 그 학교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함께. 얼마나 정확합니다. 힘들었겠습니까? 정확해요. 그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서 무서워서 마주치기도 힘든데 그 학생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뉴스의 보도를 따르면 그 A라는 학생하고 피해를 주고 나서 그 학생이 좀 멀리 가 있으니까 B라는 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잘못된 행동을 계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형사 그 수사에 가장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하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자를 가겠다고 욕심을 냅니까? 예.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목사님도 이렇게 흥분하고 네. 있습니다. 저분 맨날 흥분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그 사건 스스로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는 걸 자기네 자인한 스스로 꼴이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인사하는 검증하는 거 뭐 법무부 인사 다 검찰 출신이야.
옆에 박시영 한번 봐주세요. 네, 다, 이야기 한번 해봐라. 다 검찰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2018년에 사실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임명을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자기들끼리 안 했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밥상머리 교육이 엉망이었구나 이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순신 씨한테 딱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들이 스스로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동안 뇌물 얼마나 처먹었는지 양심 고백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비유적으로 한 걸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자식이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 피해자 학생 부모한테 찾아가야 돼요. 자식 손을 끌고 아, 네. 직접 그래서 사과시켜야 다시 사과하고 참여하고 네. 눈물 흘리고 그건 용서를 맞는 빌어야 말씀입니다. 합니다. 네. 그런 말이 한 마디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직에 다시는 이제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할 것 같아. 아니, 변호사 옆에서 제명시켜야 돼. 아니 본래 검찰은 사과를 안 해요. 안 해. 사과를 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 단 한 명도 없어. 윤석열 한동훈 다 아니, 지금 똑같아. 예. 지금 검사 안 하니까 사과를 해야지. 참.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검사가 소송을 할 수 있냐 라면서 뒤늦게 알아가지고 성토를 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야 학폭 그 대책 마련해서 빨리 보고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 아니지. 학폭이 그렇죠. 이번에 처음 세상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달나라의 사실 아니, 같아. 아니 스포츠도 말이야. 그 프로 여자 배구의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잖아, 자매. 이다영. 네네. 흥국 네, 선명도에서 맞습니다. 얼마나 네. 잘했어. 예 맞습니다. 걔들도 학폭 때문에 결국은 네. 그 잘하는 배구도 네. 못하고 물러가잖아. 연예계에도 프로야구 학폭바람 선수들도 있고. 연예계에서도 학폭바람 한번 세게 네, 불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뭐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이 문제는 네. 이 정권이 크게 반성하고 네. 이 기회에 검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사 라인도 좀 바꾸고 네. 그래 해야 돼. 주말에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촛불 집회 나와서 아 한번 그만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법기술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요거 짧게만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출석 요구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안 불렀다. 왜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무혐의 처분받을까 봐 불안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밝혔잖아요. 소환 요청했다고. 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게 경향신문에 보도되니까 예.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전 놀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진짜 검찰들 거짓말하냐고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후 대응이 없어. 국민을 졸로 보고 얕보는 거야. 네. 아니 원장님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저는 방송에서 또는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려면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아유 그만해. 그만해. 권력에 도취돼 갖고 네.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아, 권력의 오만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권력은 MB처럼 쓰라고 주는 건데. 응이래. 그건 맞아요. 형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잘 봐. 네. 그건 잡혀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그리고 최진보 교수님, 박시영 대표님이 불편할 만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 민주당 속에 내 혼자 지금 네, 있는 네, 거네. 맞습니다. 네, 네. 발언 분량은 제일 더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아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앉아 있다 가겠 네. 자, 네. 그 전에 처음에 저랑 방송 시작할 때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맞아. 이재호 장관이 더 잘해. 국민 스타야. 예. 제일 잘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듣고 있는 것이 옳소. 네. 잘한다. 추임새만 하면 근데 돼요. 우리 장관님이 방송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잘할- 고민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 맨날 산에 올라가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잘하셔. 야, 이런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잘해. 방송적으로. 예. 방송에 딱 필요하고 재밌을 얘기만. 네, 그렇죠. 네. 아, 그 그래? 에이 고민하시면서 얄미워 깍쟁이. 이제 집회에만 나오시면 된다. 아, 그만해. 자 민주당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집회 나갔잖아. 광화문 안철수 집회. 그 얘기 싫어하시는데. 자 아니 여기서 자꾸 우리가 딜레이 시켜야 최욱 씨가 와 좀 이걸 많이 못하게 아는 하네. 것은 와 이거 못하게. 빨리 해. 이게 제일 큰 뉴스인데 못하게. 빨리 민주당으로 예, 들어가. 아니 빨리. 못하게 하잖아요. 언론 탄압 아닙니까? 민주당 해. 예. 혼나야 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처리 전에 박시영, 최진보 등등 수없이 많은 진보 패널들, 진보 논객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이다. 170석을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현근택 같은 경우 200석을 얘기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200석? 예, 있어. 내 실명은 얘기 안 할게. 굉장히 제이모 씨? 맞아.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노웅래 의원보다도 표가 덜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결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표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만 일단은 총평을 듣고 강론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상과는 또 굉장히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은 지금 당 네. 고문이시니까 부결은 부결이죠. 부결이죠. 그래서 그 공연 국회에서 입당해갖고 멀고 입당했어요. 기다리지. 아 기다렸다고요? 저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실명을 발표해버리면은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난처하니까. 부결은 부결인데 네. 이로 인해서 검찰이 그러한 무리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단결되지 못한 모습을 네. 국민 앞에 보였다. 네. 이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웬일로 하나만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아니 부결됐잖아요. 아니 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부결은 이재명 부결이다. 대표가 앞으로 네. 어떻게 국민과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이 고비를 넘기느냐, 네.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네. 가슴 아픕니다. 아, 좀 그래서 민주당 SOB SOB까지 가요? 제가 아는 SOB요? 뭐 다른 네. 것도 있을까요? 그 SOB 진짜로? 네. 아, 그럼 원장님도 화가 나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 어른으로서 그거를 말하면 오히려 더 내용이 깊어지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 원장님의 그 화는 누구를 향한 화입니까? 이탈표겠지. 이탈한 사람들. 근데 변희재는 우리 장관님께서 이탈표와 함께 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변희재 이재호 말을 장관이라 믿는 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전달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믿는 건 아니에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런데 말을 뭐 그런 어제 전달할 필요까지 뭐 있어? 어제 우리 이재호 상임 고문하고 둘이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JTBC에서 특보 해설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했는데 화장실에서 만났어 가면서. 그런데 이재호 장관이 진짜 내 그냥 탁 가슴을 때려버리더라고요. 후배 봤어요? 예. 뭐라고요? 형님 어. 진짜 국회의원 나쁜 새끼들이야. 아 의리 없다고. 와 의리 없다. 아무리 하면은 의리 없다고.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어. 찬성표에 던지는 건. 네. 그래서 이건 나는 진짜 조폭보다 못한 놈들이다. 와 그렇게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까? 저도 네. 한마디 일단 뭐 해도 이로써 될까요? 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손상받았고 그리고 대여 투쟁도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저도 예. 한마디 네네. 해도 될까요? 예. 발언권 아, 왜냐면- 얻고 해야지. 우선 민주당 다 당원이잖아. 형은 나 당원이니까. 당원 아니고 당직이자 당직자. 당의 외부인 자격으로 혁신이요. 참여하는 당직자야. 혁신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당은 원래 내부 권력 투쟁 하기 마련입니다. 네. 노선 투쟁 네, 하죠. 다 그게 권력의 있죠. 속성이고 정당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열받는 것은 뭐냐면 네.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흥정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흥정? 총선 공천권 가지고 흥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최근 그 한 달 전부터 계속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라. 흔히 말하는 네.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그걸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공개적으로도 하고 네. 비공개적으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모 전직 의원 장관은 공천권 내려놓아라. 박영선 의원이죠. 네,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률 빨리 발표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체포 동의안의 성격이 뭡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검찰 권력을 통해서 민주당 말살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보고 이탈표. 문제 많다라는 거 다들 동의했거든. 그럼 이탈표가 법리적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 공천을 위해서 흥정하고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고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탈한 사람들끼리 뜻을 모았어요.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각각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아닙니다. 조직적인 모았습니다. 선택이라고 보신다는 저는 거예요? 모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 그렇게 4명의 의원들이 와. 모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오.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네. 4명 모였죠. 네. 몰라요. 이현우, 조응천, 김종민, 박재우 4명이 영등포 술집에서 모인 것이 사진에 찍혔어요. 드러났어요. 보도됐습니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요. SNS. 그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전날 하필 왜 4명이 모였을까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2차, 제3차 체포동의안이 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걸 앞두고 자 이재명 우리한테 굴복할 거냐, 당 대표직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우리 말을 순수하게 안 들으면 우리 앞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라고 엄포하는 겁니다. 우리 말을 들으라는 게 우리 공천권 주라는 거예요? 일단 당 대표직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는 겁니다. 비대위로 가자는 가고 거. 현역들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이런 어떤 혁신안들 혁신위가 발표할 텐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혁신안 내놓지 라고 마라. 엄포하는 거예요. 물갈이 하지 마라. 그 맞습니다. 4명을 그 따르는 또 다른 의원들이 한 20몇 명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의 길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신전식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당내에는 다양한 노선과 정견을 다 가진 있지. 그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갖고 네. 뭐라고 하면 안 돼. 네. 그건 얼마든지 차이를 드러내고 싸울 수 있어. 그러나 부당한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흥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 거기 그 얘기를 하면 네.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몇 명이 핵심들은 있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가.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들었을 때 나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곤란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분들이 비당권파라는 단어로 묶는 게 좋은 건지 비명으로 묶는 게 좋은 건지 친이낙연계로 묶는 게 좋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화되면 비당권파일 텐데 네. 예를 들면 저는 비개혁파라고 봅니다. 비개혁파? 반혁신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 이원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개적으로 당의 강경 노선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했다. 비판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경 노선? 이재명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걸은 게 뭡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0억 클럽 특검 추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한 강경 노선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걸 한번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워서 지금 비판받는 건데 네. 마치 이재명 지도부가 물론 당직을 친 이재명계가 좀 독식했다 이런 건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그러나 강경 노선 민주당이 강경 노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모두 본회의 끝나고 녹화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개혁을 하고 김건희 특검, 50억 특검 이런 투쟁을 하자. 그래서 미래로 가자 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네.
박시영 대표처럼 네. 가면은 네. 민주당은 망해. 망한다. 근데 갈라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투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지금 흔드는 사람들 중에 어. 김건희 아, 특검, 목소리. 50억 클럽 이런 대정권 그다음에 검사 독재 맞서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내부 싸움만 알겠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조금- 민주당들 네. 이야기 그만하고 네네네. 안민주당 이야기해야 돼. 네. 근데 그 실제로 지지층들은 약간 감정 상태가 저 정도 상태입니다. 뭐 그건 실제로. 이해 안 아니 네. 대선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에요. 네. 아, 실제 그렇습니다. 흥분해서 하겠지. 실제로. 저런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종착지는 분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고름이 그래서는 안 있는데 돼. 고름을 짜내야지.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 내가 좀 예, 이야기하자. 이제 민주당 거 예. 이야기 그만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게 또 더 냉철할 수 우선 있으니까. 나는 우선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할게. 네네네네. 민주당은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돼. 본인이 네. 30표 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내가 부득해서 그렇구나. 아. 이재명 본인이 내가 혹시 너무 오만하진 않았는가. 내가 너무 권력과 싸우는 데 치중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잖아. 네. 성찰. 내가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겸손하지 않고 너무 오만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네. 하는 점을 첫째 반성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야당이잖아 야당. 네. 여당하고 맞닿아져 있는데 야당 대표가 검찰에 잡아가겠다고 체포동의안을 내면 일단 야당은 부결해놓고 봐야지. 해놓고 나서 뒤에서 자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당신 대표 그만두라든지 아니면 딴 방법을 택해야지.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데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30표 이상 이탈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역대 야당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고 야당 그렇게 하면 되질 않아. 네. 그 싸움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죄의 유무를 떠나서 네. 내가 하는 이야기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 수습해야죠. 수습을 해야 되는 난 수습이 두 가지 길을 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빛이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빛나야 하는데 네. 두 가지야. 하나 네. 첫 번째 방법은 와, 궁금하다. 정말 화해하는 거야. 야, 그게 가능할까? 정말 화해하고 화해를 찾아가고 한다고요? 만나고 화해하고 가능할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 이렇게 해서 당을 빨리 하나로 뭉치고 화해시키고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네. 자기를 그냥 정말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의원들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네. 그래 내가 잘못은 내게 있다. 그 잘못한 게 그러나- 있든 없든 간에 그렇지. 아. 그러나 당은 살려야 되지 않냐. 내가 잘못했다. 네. 화합하고 당이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물어보고 경청을 하고 네. 자세를 낮추고 네. 요게 하나의 리더십이고 하나의 리더십은 내놓는 거야.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의원들의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대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내가 그만두겠다. 아. 내가 그만둘 테니까 당은 분열되지 말고 수습하기 바란다. 사퇴. 요 또 리더십이야. 리더십이라는 게 자리 지키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거든. 그만두는 것도 리더십이야. 지금 달리 네. 다른 민주당에서 딴 리더십이 없어. 네,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 화해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박시영 대표 말에 의하면 이건 당권 투쟁인데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를 받아주고 풀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이 친박 간에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네. 민주당이 사실 선거 1년 앞두고 네. 저 전열 갖고 국민의힘이 이기겠어. 저 전열 갖고는 안 돼요. 아니, 네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살아갈 길은 네. 위기일 때 단합하는 거야. 네. 단합이 안 네. 되잖아요. 단합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자기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네. 그런 짧게 리더십이야.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세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원래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어떤 구도로 어떤 판세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걸으면 저는 다음 총선에 압승을 국민들이 선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최욱 MC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의 상황은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설픈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이재명 안 돼. 대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굴욕적이더라도 네.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하고 타협을 할 거냐. 하나. 타협을 할 거냐. 타협안. 적정하게 흔히 말해서 칼질 안 하고 주고받는. 공천 뭐 손 안 대고 현역들 기득권 보장하고 이렇게 갈 거냐. 네. 하나. 또 한 가지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다소 마찰이 세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네. 2차, 3차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인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직상의 각오를 가지고 정도를 갈 거냐, 원칙을 네. 걸을 거냐, 이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된다. 없다. 할 수밖에 없고. 그 두 개는 다 망하는 길이고 갈등의 해결의 답은 화해야.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는 길은 화해하는 길이야. 근데 권력 투쟁의 화해는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당권 투쟁이다 뭐다 그렇게 몰고 가면 민주당 깨져요. 아,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화해 됩니까? 그러니까 화해 지금 다이 저 되냐고요? 모양 아니야. 그 당이 안 좋잖아. 아니 그 과정에서 자, 그러고 그래서 유튜브 어제도 제가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네. 젊은 여성이 저한테 어쩌면 민주당이 이 꼴이냐 하고 해서 나도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고 했더니 네. 아주 박수를 쳐주고 박수 가더라고요. 쳐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입맛에 맞는 말로 잘하시네. 아니,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재호 상임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해 네. 이건 소통해서 잘 수습하라는 말씀이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저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깜짝 놀래고 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서른 의원이랑 이재명 대표랑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네. 서른 의원도 저하고 동교동 그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걸 만났어요. 네. 전혀 아니다. 어. 이상민 의원도 오늘 또 뭐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 네. 제가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도 네. 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부표를 던지겠다라고 오. 했는데 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러다가는 40명이 누구야? 30명에서 40명. 이러다가는 당이 분열된다 하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네. 또 내년 총선에 가서는 우리가 다 죽는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서 네. 뭉쳐 나갈 것이다. 네. 좀 긍정적인 네. 희망사항을 저는 얘기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말씀에 약간 좀 뭐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인간적으로 싫어서는 아니면 나 얘랑 뭐 싸운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뭐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화해란 게 결국 뭘 준다는 거잖아. 네. 안 주면 화해가 안 될 거니까. 아니 지금 네.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이미 비대위원장 하마평까지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당 대표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누가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 한 달 전부터. 탄권 투쟁이잖아. 달라는 건데 주는 게 화해면 뭐 거기서 화해가 어디 있어? 정치권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안철수 색깔론, 김기현 부동산 투기 막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당대회가 딱 끝나고 누구 선출되면은 또 뭐 10년 만에 만난 이민관 동생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또 악수하고 또 그렇게 그래요? 되는 게 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살고 나도 살고. 화는 나지만 화합하면서 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네. 이게 한 15표, 20표 반란표가 나왔으면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갔을 겁니다. 예를 들면 뚜렷한 대책 없이. 근데 이게 30몇 그러니까 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 폭탄이 제대로 터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됐어.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개파 싸움 또 일어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하든 어쨌든 총선과 연관될 것이 공천과 연관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서로 누군가를 옹립하려고 노력할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이 체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네.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어떤 행동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맛보기로는 적당히 민주당 흔들어 놓고 네. 어차피 부결될 건데 부결 표수를 줄이고 네. 이재명이 계속 흔들고 네. 또 영장 검찰이 계속
때리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총선까지 끌고 간다. 네. 이게 국민의힘이 전략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즐길 수도 분명하게 있어. 해요. 네. 그러나 그거는 얕은 수다. 그렇게 그건 다 민주당도 알아. 아. 국민의힘이 우리를 어떻게 갖고 놀려고 한다. 다 그거 알아. 얘기하니까.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총선까지 어떻게 이재명이 살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적당히 반쯤 죽여갖고 끌고 가는 게 낫겠다. 다 알아. 네. 국민들도 그렇게 알아. 네.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 말이야. 정도를 그럴 때는 정도를 걸고 국민의힘이 가결이 원칙이면 가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검찰한테 한마디 그렇게 해주세요. 해야만이 이게 정치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네. 그렇게 서로 그런 이해관계를 아니, 그렇게 따져서 끌고 가면 그 얕은 수야. 정치가 미래가 없다 얕은 이 말이야. 수요. 네.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지난주에 2차, 3차 지난주에 살라미로 내는 게 그게 맞습니까 검찰이? 지난주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책임한 얘기시죠. 지난주에 모 신문의 칼럼을 보면은 조선일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봐야 네. 민주당이 안 도와준다. 협치하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 검찰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다. 네. 무슨 협치냐? 윤석열 대통령은 꽃놀이패다. 라는 표현을 보고 나는 섬뜩했어요. 딱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대로. 그런데 이게 국민이 무섭습니다.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돼. 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따가운 네. 질책을 할 것이고 네.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놓고 보니까 가담했던 분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어. 이제 뭉쳐서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전화위복을 계기로 뭉쳐가면은 민주당의 미래가 있고 네. 또 저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재명의 꽃놀이패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네. 여기서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지지자들은 화낼 수 있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은 화합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장관님도 하실 말씀 다 하셨고 아니야 뭐 민주당끼리 하는 거 잘해보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국민의힘. 네네. 아니 그거 정치를- 말고 정치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전당대회 전당대회. 김기현 후보가 지금 리스크가 큰 게 터졌어요. 그거 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뻔한 건데 하나만 하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게 리스크화 될까봐. 아니 그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김기현 어대현인데 되더라도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해버려요. 안 해요?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거 보세요. 리스크가 아니야.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저 문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뭐 한 4, 5일 남았으니 4일부터 그 하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네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찍을 거지. 아니, 비밀 투표잖아 비밀 투표. 와, 이게 진짜예요? 아니 장관님이랑 MB는 안철수 내심 지지하는 거 맞아요? 뭘? 들켰네. 아니 그러니까 비밀 투표잖아 비밀 투표. 비밀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바타라는 것이 딱 증명돼. 아니 내가 그래? 그저께 뭐 저 행사하는데 네 그 저 가서 축사했잖아. 계속 하시더라고. 설에 계속. 인사 받고. 아니 내가 그 전당대 대표들 행사한데 내 지금같이. 네. 아니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와서 축사만 해달라는데 그건 또 해주는 게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네. 그건 해주는 게 지지 안 하면 안 가지 정치인들이. 매불쇼에서 천하람 많이 만났었잖아요. 내 전화람이도 이야기해줬잖아. 좋은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 유독 이상하게 안철수한테만 이렇게 뭔가를 해. 매력이 있나 봐. 안철수.
이미 아바타 클럽. 조성됐던 거예요. 아바타 클럽. 옛날부터 MB하고 안철수는 특수관계 이런 진짜 이야기가 아니었어? 많았죠. 아니 그게 루머가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특수관계야? 내가 특수관계. 설에 MB 인사했잖아. 아바타니까. 설에. 그런데 그 아바타 클럽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구나. 올라온다. 아니 저 어려움에 오늘 여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와서 축사 한번 해달라는데 그거 해줘야지. 그래 그걸 안 해주나. 또 축사하러 가면 덕담해야지. 그럼 뭐 축사하러 간 사람이면 니 안 된다 하나. 뭐 어차피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누구요? 그 총경회의 주최한 유삼 유상영 총경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울산 경찰서에 근무했는데 부산 출신이더만. 그런데 정직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의뢰이 그래도 정직돼도 본봉은 나오잖아요. 월급이 안 나온대. 정직 기간에는. 정직되니까. 그래서 월급이 안 나와서 자기가 월 뭐 납부해야 될 여러 가지 것은 지금 돈을 내고 있다가 하니까 그 어려우니까 우리 모금해서 좀 보내주면 그래야지 그거 좋다. 그건 경찰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 어려운 사람이 손 내밀면 다 잡아주시는군요. 이재명 대표가 손 내밀면 잡아주십니까? 내가 지금 좋은 말 해줬잖아. 조언해 주신 거니까. 그렇지. 네. 나 어려운 거 알지? 그래 내가 응원 많이 하잖아. 지금. 그건 많이 하시니까. 아니 근데 두 분한테 기쁘면서도 조금 서운한 게 두 분 너무 같이 방송을 많이 나가세요. 기분 좋으면서도 좀 서운해. 아니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 전에 제가 전원책 변호사 하다가 거기 안 나오니까 저보다 파트너를 하나 구하래요. 그래서 이재호 장관이 좋다 해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인기가 더 좋았어요. 역전. 지금은 완전히 이 나라 방송계가 이재호 장관 판이야. 그런데 나를 잘 안 불러주니까 나 생계형 출연자인데 생계형 출연자. 형님 좀 부탁합시다. 나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서 제 거꾸로 하는 이야기야. 진짜 최고 인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분 또 JTBC 트니까 두 분이 또 말씀하시죠. 그렇지. 원래. 거기 또 나 나오라 해서 내가 그랬지. 이재호 장관 불러라.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박지원 형님이 나오면 내가 같이 가겠다. 나를 이렇게 동정해 준다니까. 네. 이런 건 봐주는데. 브로맨스가 참 좋습니다. 이거 우리 시그니처인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불쇼를 2주 전에 쉬어버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데모 직전이었어. 오늘 안 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내일 업로드 되면은 네. 구독 좋아요. 150만 금방 올라.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구독이 100만 됐으면 무슨 100만 기념 무슨 프로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뭐 갖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제일 받는 먼저 게 아니라. 왔잖아. 제일 먼저 왔는데 나는 경제금을 주더라고. 그래 뭐 형님이 대표로 받았으면 됐지.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 대북 송금조로 얼마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